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정말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붕괴네요. 좀 강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종목들이 모두가 낙폭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오늘 장이 마감이 돼서 이런 단어로 표현을 좀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붕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엄포를 놓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이런 붕괴가 오히려 지수 바닥을 또 바닥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단어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이 성급하게 바닥을 쳤다, 또 바닥권에 올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패닉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바닥에 근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주말 시장 증시 또 폭락 장세가 나와서 또 우리 시청자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힘든 장세가 좀 더 진행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일부 현금을 좀 갖고 있거나 또 일부 큰 손들은 이번 조정 장세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지금 시장 공포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라는 악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었죠. 어제 국내 증시가 밀렸던 그 이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2,500에서 2,550선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2,550선 초반까지 오늘 지수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1.8%, 1.9% 급락했고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현물 시장에서 모두가 동반해서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 시장은 무려 9,100계약 이상까지 매도가 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장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도 밀렸고 하이리스도 밀렸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들도 모두가 동반해서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의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모두가 동반해서 급락했고 그들 종목이 급락하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 모두가 하락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 재개다라는 그런 변수인데 공매도 재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연하게 우리가 악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악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공매도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드렸듯이 오히려 미국의 상호관세라는 변수가 더 큰 악재로 작용한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것도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금 현재 나와고 있는 이 주변 여건들 그리고 펀더멘탈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장 자체의 반등 장세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적인 하락세가 멈추는 정도의 흐름은 나올 수는 있어도 현재 주변 여건 자체가 급격하게 개선되거나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급격한 반등은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너무 무수할 공포를 너무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도 좀 자제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거 붕괴 조금 강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갖고 다음 주도 대응을 해봐야 할 텐데요. 다음 주는 이 수익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바로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 위기, 기회 양면적이네요. 일단 딱 두 개의 단어를 보면서 일단 지금은 이제 위기라는 그런 공포감이 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 시장이 위기 뒤에는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동안 좀 올랐다고 합니다만 오름폭도 적은 상태고 또 이미 이제 2,400선 정도에서 저점 찍고 2,600까지 갔다 이제 2,550 정도까지 밀린 겁니다. 여기서 밀려봐야 또 최대로 가봐야 2,500 정도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 선에서는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너무 공포스러워하지는 말자. 그리고 희망이 없는 시장이 아니고 분명히 희망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위기하고 이제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월 2일 날 미국의 상호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거기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상호관세가 부각이 되고 정치적인 이벤트가 차례차례 좀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불확실성 변수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정말
트럼프가 엄포를 놓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자동차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증시는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역시 트럼프가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이 그렇게 관세 부과를 단행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태고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는 못하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은 커지는 것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트럼프가 과연 그가 언급한 대로 강력하게 관세 정책을 단행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분명히 관세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고 시장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여기서 정말 미국 경제의 위축을 방관하지 않고 관세를 또 유의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거기서부터 분명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보시 바라고 여기다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 언급드렸었죠. 공매도는 그래도 기업의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공매도 재개를 하게 되면 그동안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해지를 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그동안 증시를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신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고 대형 주주의 저평가된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중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증시가 좀 무너졌다고 해서 여기서 증시가 뭐 대대적인 폭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우리한테 분명히 희망은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시장은 그러나 위기와 기회가 공존을 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초 월화 수요일 정도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월화 수요일 정도 선에서 지수 바닥 여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그 정도 선부터는 오히려 위기냐 기회냐를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언급드렸듯이 일단 주가가 강한 반등세를 이겼다가 2650선 갔다가 지금 쌍봉을 치고 이제 밀리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언급드렸었죠. 결국 주가가 2550선 초반까지 밀렸었고 현재 주가가 2550선 정도도 그렇게 강력한 지지선 형태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 또 장대 음봉이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들 보게 되면 일단 2550선도 살짝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곳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50선을 지지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와야 증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지수 바닥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증시 주변 여건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바닥은 확인해야 한다. 신중한 시각도 함께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어제 말씀드렸던 ICTK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수와 지수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고 그런 종목을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ICTK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관련주고 오늘도 장중에 미미하게 좀 반등이 시도됐다가 결국에는 1.3%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었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개화 시점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정도 시장 자체가 급락 장세가 멈추고 하방 경직이 전개되면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순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종목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지수가 한 번 더 밀린다고 한다면 그 하락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서 눌림을 주고 주가가 반등에 나서게 되면 이번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올 겁니다.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인 반등까지 볼 만한 단계가 아닙니다만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유 전략과 함께 추가적으로 좀 밀리게 되면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보겠습니다. 지금 S바이오메딕스인지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도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이 종목도 가려고 하다가 또 혼자 밀리고 있는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S바이오메딕스는 일단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보고서가 이제 4월 5일 정도에 AD/PD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저용량의 그 약을 투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고용량의 약을 투여했고 그 고용량의 약을 투여를 한 상태에서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지는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런 굵직굵직한 학회를 중심으로 S바이오니베스가 이런 학회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그래도 뭔가 좋은 그리고 자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너무 뭐 비중을 많이 싣거나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비례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리고 소량 정도의 적감에서는 아직은 해볼 만한 약간의 바이오제약주는 뭐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량 정도로 적감에서는 해보고 그 학회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또 한번 밀렸습니다. 삼성 SDI도 주가 오늘도 주가 이제 1%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갈 듯 하면서도 주가가 밀렸었죠. 오히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저는 계속해서 2차전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1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업황 자체가 바닥을 어느 정도 치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업황 자체도 2분기 이후부터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여전히 이제 관세 정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가 앞으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반등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은 굳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관점보다는 꿋꿋하게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니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먼저 ICTK와 삼성 SDI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주셨고요. S바이오메딕스 4월 5일에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가벼운 비중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위기와 같은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발견 종목 열어주세요. 네, 다음 주 발견 종목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입니다.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일까요?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제가 뭐 중국 ETF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도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모아가는 전략은 계속 유지하고요. 중국 ETF, 그 코덱스 2차전지 종목에 대한 ETF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네.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저는 거의 바닥을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 그것도 이제 판단은 조금 어렵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시세를 이끌어갈 종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2차전지 종목들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어떤 건 가는데 어떤 건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장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런 ETF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종목이고요. 2배를 추정하는 종목입니다. 변동성 자체 큽니다. 근데 2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요. 올라갈 때도 그러나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ETF 종목들의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을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개선되거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주가의 반등세 탄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2차전지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많이 하락했고 바닥을 다졌고 바닥을 다졌는가 싶더니 또 밀리고 하는 등의 흐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지치실 것 같습니다만 언급드렸듯이 2차전지를 제가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자동차 관세 전쟁 때문에 이 전기차 업황 자체가 다소 성장세가 위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지금 현재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에서는 분명히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수 조정 장세가 끝나고 앞으로 시장이 회복세를 기록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2차전지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안정성 측면이라든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라는 종목의 차트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주봉인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등록이 되고 나서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 오늘 주가가 1,143원입니다. 가격이 1,000원짜리면 개별 기업이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뭐 잡주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은 ETF 상품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주가 많이 하락했고요. 현재 아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세를 기록할 겁니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만 거기서 물량을 털어내는 사람도 있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바닥권에서 신규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주변 여건 펀더멘털이 개선되게 되면 주가의 반등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답답하고 지루하다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2차전지가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먼저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은 주봉이고요.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는 좀 땡겨봤습니다. 땡겨봤고요. 현재 주가 과거 이제 2,000원 정도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1,100원, 1,200원 선에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이 가격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손바뀜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1,200원대까지도 살짝 깨면서 추가적으로 밀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밀려봐야 얼마나 더 밀리겠느냐라는 것이고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는 주가의 상승세가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저가 매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종가 매수가는 1,143원부터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원. 일단 움직임이 강할 겁니다. 1,600원. 자, 손저가 1,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바닥에서 거래량이 모이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반등장에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매니저님 시장에 대해서 든든한 멘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내일 또 특별한 기회가 있다고요. 네네. 내일 제가 이제 온라인 증권 강의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2시에 이제 온라인 증권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셔도 되고요. MBN골드 홈페이지를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오후 2시 온라인 증권 강의에 자, 유튜브에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꼭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9일 내일 오후 2시에 유튜브 한규수 검색하셔서 자세한 인사이트, 올해 전략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